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클릭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 소장이에요. 자, 일단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저녁 19시를 못 봐줘라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본전 끝나기 딱 30분 남았는데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삼성전자 단기 지지저항 구간은 이렇게 최신화를 해드렸으니까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분석 영상 따라와 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시게 내일 대응하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는 또 이제 훈풍세였죠. 나스닥은 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유가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유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WTI 티커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유가가 나오죠. 어제 급락을 했어요. 개파락 띄워놓고 이제 유가가 많이 바닥에서 다지고 있다가 0.5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세가 조금 이어지고는 있는데 아마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가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한국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나스닥은 그렇다 쳐도 왜 우리나라 시장은 좋게 보고 있냐?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1,430원대 지속적으로 1,400원 초반대를 조금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을 주더라도 아마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막히고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4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618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 자금이 신규 외인들에 대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에서 삼전닉스가 빠지고 있다가 좀 회복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하루 종일 거의 반등세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뭐다? 순환매가 오늘 한 사이클 돌았다라는 거예요. 순환매 자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몰려있는 자금이 일반 개별 종목으로 많이 흘러갔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삼전닉스가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개별 종목들은 더 크게 튈 겁니다. 근데 얘네가 급반등을 하게 되면은 개별 종목들은 또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를 인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차트 분석을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댓글에다가 어제 제가 평단가를 요청을 해드렸는데 또 100분이 넘는 분들이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26만 원에서 32만 원 선 여기가 또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종종 댓글 보니까 많이 물타가지고 지금 거의 23만 원 선, 24만 원 선까지 낮췄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장님 덕분에 뭐 평단가 많이 낮췄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던데 감사할 거 없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의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분석하기 전에 어제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어제 영상 기억한다 댓글에다가 손이라고 남겨주시고 그 전에 평단가도 한 번씩 더 남겨주세요. 평단가는 제가 엑셀로 다 정리해가지고 가장 많은데 또 찾아낸 다음에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 영상 남겨드릴 거니까 댓글에다가 힘 아니면은 손, 어제 영상 봤다 손 혹은 평단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20시간 전 7,000분 가까이 많이 시청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 35만 원도 있네요. 평단가 35만 원 다 대응해드릴게요. 자, 이때 당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짧게 시청하고 오늘 또한 분석 들어갈 거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쏘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차트 분석 들어가 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김 소장은 그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 이 시장 분위기를. 단기적인 방향성 하방이죠. 중기적인 방향성 이 23만 2천 원대를 못 지켜준다. 지켜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이 검은 색깔 변곡 라인까지. 금액대로는 대략 한 27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27분 38초 어간대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23만 2천 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영상을 촬영을 해드렸었죠. 이 내용 기억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손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오늘 오전과 오후장 종가와 시가대 4시간 봉입니다. 요게 오늘이에요. 자, 어디 지켜줬어요? 여기 지켜줬죠. 얼마예요? 금액대? 23만 2,500원. 방금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어요. 23만 2,500원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일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 확정을 지을 순 없겠지만 반등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럼 내가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서 단기 차익이라도 난 좀 보겠다. 신규로 들어와서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오늘 요 23만 2천 원대까지 빠졌을 때 매집을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해야 되냐? 1차적으로 일단은 단기 저항 구간인 24만 6천 원대로 잡았어요. 그 구매대가 어디냐? 요 빨간 색깔 0.5 구간인 24만 6,500원대. 여기 구간이 쭉 따라와 보시면은 어떤 자리였어요?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들이죠.
뚫리고 나서 저항 먹고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는 자리. 여기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26만 7천 원. 어제 영상에서 여기 구간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26만 7천 원에서 27만 원 선까지 요 사이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처럼 또 똑같이 못 넘겨주면은 한 번 더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한 번 더 꼬꾸라진다라고 하면은 23만 2천 원대 여기가 깨질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여기가 매물대가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과거에 보시면은 여기도 매물대가 없는 자리예요. 이평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했다가 눌리면은 여기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확률로 아마 이 저점을 깨로 내려가는 움직임, 무빙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막 떨어지길 기우제 지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삼성전자를 예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올라가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채널린 검은 색깔 있죠. 이 점선이 중앙 라인입니다. 이 채널 라인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나서 27만 원 선을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은 28만 원이 아니라 32만 원 선까지도 올라가 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27만 원대로 회복해주고 지지받아줘야 돼요. 여기 매물대를 올라타줘야 돼요. 이렇게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맞고 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뚫어주고 지지받아줘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김 소장은 단기적인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냐? 상방입니다. 단기적인 관점. 어제까지는 하방이었어요. 하방이었는데 아까 틀어드린 영상에서 뭐라 했죠? 23만 2천 원대를 지켜주면은 여기서부터는 요 고점을 따로 가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 어제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뭐였어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변동성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리고 여기를 못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격 조정으로 뺐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조금 이제 위험한 발언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고점을 이번 연도에 회복을 시켜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좀 낮아 보여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놓고 보면은 여기서 개미가 엄청 물렸는데 이거를 한 번에 살려줄까? 이거 30% 가까이 올라온 거 이거 이유 없이 올라온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한 올라갈 때 누가 받쳐서 오늘 이 오후장 때 반등을 만든 거냐? 자,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종합 현황을 보시면요. 자, 결국에는 오늘 외인들하고 기관계는 팔아졌겠죠. 외인들과 기관계는 보시면은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한 이제 동향 거래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개인들은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요런 데서 막히거나 많이 올라가서 요런 데서 막힌다. 그러면 거래량이 개인들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줄어드는 형식이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올라갈 때 뭐라 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상승의 폭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밀리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소장님 저는 신규로 삼성전자 이번에 소장님 덕분에 뭐 감사합니다 탈출했습니다 뭐 그래도 약손절로 다 나왔습니다 뭐 수익까지 봤습니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부터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격적이신 매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만 지금 이 영역 안에서 노려보는 거예요. 왜? 올라가더라도 상승의 폭은 제한적인 게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짧게 이 정도만 수익 보고 나오겠다? 그럼 충분히 여기 구간대에서는 23만 2천 원 윗단에서 살짝 윗단에서만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손익비는 좋게 나오겠죠. 손절 라인은 대신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여기 23만 2천 원대 무너지면은 요거 저점 깨로 내려가거나 요 매물대 잠깐 있던 매물대까지도 다시 한번 20만 원 초반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아싸리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이 구간대 들어오면은 1차, 2차, 3차 매집해보랬죠.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집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쭉 홀딩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 정리는 하세요. 여기서 못 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일 매수세가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면은 이 고점 따로 가는 움직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저항을 맞아버린다? 그럼 또다시 이런 식으로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넥트 때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넥트 때 만약에 23만 2,500원까지 뭐 밀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빠진다. 그리고 마감이 됐다. 그럼 내일 갭상 띄워도 이거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 높으니까 그것 또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내 평단가가 아직도 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물 타는 구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올라오고 있을 때 물 타는 거는 그것만큼 속된 말로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차라리 이 구간 때 진입을 한 차례 했잖아요. 이때 물을 탔었어야지. 지금은 물 탈 구간은 늦었어요. 다시 한번 빠졌을 때 그때 물을 타볼 계획을 해보시는 게 낫고, 반대로 만약에 쭉 올라오다가 정말 갑자기 거래량 터져주면서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약손절을 보시더라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 내 평단가가 여기인데 금액대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손절도 일단은 조금 손절은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손절하기는. 손절할 거면 차라리 이런데 뚫렸을 때 손절을 빠르게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하겠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피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도 이미 늦었고 물탈 타이밍도 늦었다. 결국에는 지금은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윗단에 있으신 분들은.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여기서 소장님 저 한 6만 원 선까지 평단가 확 낮출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물 타보셔도 되죠. 대신 평단가를 진짜 26만 원 선까지 낮춰야 돼요. 왜? 27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드머니가 없고 그렇게 평단가를 낮출 능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가 없고, 내 평단가가 대략 30만 원의 선에서 26만 원 선 요 사이에 있다. 요러신 분들 또한 당연히 물 탈 구간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더 빠졌을 때 타는 거고, 충분히 27만 원 선까지는 이제 뭐 충분히 올라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27만 원을 못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저점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략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윗단에 있는 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내 평단가가 요 근처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2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세요. 약손절이 됐든 본전이 됐든 간에 좀 생각보다 큰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떨어진다 그럼 그때 크게 물 타가지고 정리를 이미 했잖아요. 여기 2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 금액 포함해서 크게 물 타셔가지고 평단가를 확 낮춰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서 올라왔을 때 약손절 본 금액 이상으로 여기선 또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응 전략이 가장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평단가가 여기다. 그러면 올라왔을 때 27만 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 정리하기, 그리고 올라와준다 그러면은 쭉 홀딩해서 31만 원에서 32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회복세가 여기로 올라타주는 순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손절한 거 이상으로 또 맨징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27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내가 일부 물량을 약손절로 정리를 했는데 쭉 밀린다 그러면은 현금이 좀 생겼죠. 약손절을 본 현금이 생겼죠. 그 현금마저도 투입을 해서 이 구간대에 진입을 하면은 평단가를 거의 한 18만 원, 19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확 낮추셔라.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추가적인 수익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매매 시나리오 안에 남겨드릴 거니까요.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오늘 같은 장세는 이제 순환매가 본장에서는 좀 흐름세가 나왔고, 이제 넥트 때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넥트 때 23만 2천 원대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뭐 내일도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못 지켜줬다 빠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좀 중요한 변곡민 넥라인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정확하게 좀 소름 돋지만 시가와 종가로 딱 오전 오후장에서 움직임이 딱 여기서 멈췄죠. 물론 뭐 밑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살짝은 나와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복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켜줬다라는 거, 이게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처럼 이런 구간에 도달을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가 나오면은 요런 구간들이 됐든 혹은 요런 구간 혹은 요런 주요 포인트 구간마다 모든 부분에 알람 설정을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대인 23만 9천 원대에서 채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 구간대를 돌파해주면은 상방 돌파해주면은 좋다, 이 금액대를 하방 돌파해주면은 좋지 않다라는 금액대를 직접 다 일일이 설정을 해놓고 알람을 생성을 시켜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여기를 지지를 받았다, 아까 알람이 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건데, 알람이 울리게 되면은 제 컴퓨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요 영역을 캡처를 합니다.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구독자님들 지금 삼성전자 금액대가 얼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요, 이러한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해봤을 때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라는 식으로 차트 캡처본과 옆에 대응 전략글이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혜택 중에서 하나를 받아볼 수 있는 매매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게 되면 이 대응 전략글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셔야 된다. 왜? 이 대응 전략글에는요, 요런 구간들에 진입을 했을 때 그날에 대한 실시간 진입가와 손절가,
목표가, 최종 목표가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는지,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글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읽어보는데 1분에서 3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실력 자체가 지속적으로 초보자에 위치하고 있고 중수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매수 매도 버튼 클릭하기 전에 당연히 매매 시나리오만큼은 필독을 하셨겠죠. 필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그럼 오늘 오전에 장 열림과 동시에 매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언제 했다? 23만 2,500원대 매수를 했었겠다.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장님, 저는요 정말 이번에 하락 때 온몸으로 두드러 맞았고 반등 때도 아무것도 계좌에 변화가 없었던, 정말 주식판을 떠나고 싶은 주린이 중에서 주린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문자 연락도 많이 오고 댓글도 달리던데, 저라고 주린이였던 시절이 없었을까요? 1, 2년 동안 저도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깡통도 차고 빚도 지보고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금전적이 됐든 기간적인 시간이 됐든 1,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라고 2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그 기준점과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기획과 준비를 했던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초보 정도나 중수 이하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요 세 가지 혜택을 다 받아 가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거 잘 참고하셔서 다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택하셔서 받아가셔도 되고 뭐 다 받아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혜택들인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제가 요것도 대한항공통신도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요렇게 근거를 좀 잡아놔요. 뭐 대한항공통신이 됐든 여타 다른 종목들이 됐든 제가 김 소장이 바라보고 있었던 나름 손익비 좋아 보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대한항공통신인데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도 있고 피보나치 확장값과 일반 피보나치 확장값, 그리고 매수 괜찮아 보이는 구간대를 이렇게 초록색깔 박스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때 어떻게 발송을 해드리냐? 자, 일단은 우리가 근거를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한 손익비 좋은 자리는 이 구간이고, 근거로는 피보나치 0.382, 2055원, 그리고 일반 피보나치 값 0.618, 2080원, 요 두 구간대가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자, 매수해봐도 괜찮은 좋은 이유, 삼수 하단 지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중첩 지지 근거, 손익비 좋아 보이는 진입가는 요 정도,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정도 금액대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또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참고할 만한 그런 분석 내용을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이 활용법을 모르시는데, 그래도 나름 내가 대한항공통신이라는 거 기업이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내가 진입을 하고 어디 기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과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을 도움을 조금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분석을 통해서, 물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긴 하지만 영상은 뭐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업로드 시간도 길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분석 같은 것도 일단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름 기준점과 근거를 생기게끔 실력 자체를 디벨롭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혜택인 거예요. 뭐 대한항공통신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대한항공통신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뭐 네이버나 LG전자 등등 보통 평균에 하루 한 3번에서 4종목 정도 분석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 바로 자동 타점 발송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그게 보시면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 실시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래에는 빨간 색깔과 위에는 파란 색깔, 요 신호가 보이고 중간에는 빨간 색깔 구름대와 파란 색깔 구름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매매에서 직접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개발한 지표인데,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타점 자리가 오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얼마 선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봐도 된다라고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남겨드렸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손수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작성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한 분당 5종목씩은 제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종목 넘어가면은 또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종목입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문자 발송해드릴 때 구독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삼전, 뭐 삼성전자 3전, 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두에빌 이런 식으로 한 분당 5개씩 남겨주시면 타점 조건값이 충족되는 자리가 떴다. 그럼 자동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제가 다 세팅했습니다. 힘들게요. 아시겠죠? 이 조건 충족값이 뭐냐면요, 이거요. 이 빨간색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같은 거. 구름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빨간 색깔 위쪽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요, 조건값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가대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시가대로 보시면은 67,800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금액대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시가대 매수 신호가 발송했죠. 67,600원에서 68,000원 선. 그리고 나서 다음 매도 자리까지 우리가 쭉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대 매수해서 요 시가대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약 25% 정도 우리가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매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음 또 이어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가대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타점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막연함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값대로 충족이 됐을 때 자리가 뜰 거고, 이 파란 색깔 음영 부근에서는 신호가 발생이 안 돼요. 이 파란 색깔 음영이 생겼을 때는요,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도 물론 조건값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요,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빨간 색깔 선 위에 있을 때만 타점 제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ING예요. ING가 뭐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영상에서 왜 안 풀어? 그래도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혜택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독자라는 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증하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저희 채널 들어가시면요,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때 세 번째 이벤트 뭘 준비 중인지 먼저 알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20만 명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큰 구독자 수치죠.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구독 눌러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와 더욱더 좋은 양질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죠?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혜택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100% 완료까지 했고, 최종 검토를 했는데 좀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두 개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세 번째 혜택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늦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쪽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 번째 혜택을 신청을 받을 건데 당연히 이것 또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히든 혜택이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 요게 없는 상태에서 요 두 가지를 진행을 했을 때 병목 현상이 너무나 많이 생겼었죠. 막 누구는 하루 만에 받아갖고 왜 저는 일주일 만에 받아가나요? 막 이제라도 받아서 다행이네. 막 이런 병목 현상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마지막 세 번째 혜택이.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많은 분들이 거의 한 달 이상을 기다린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했을 때도 평일 기준으로 200분에서 한 300분 정도가 연락 왔고, 주말에 600에서 700분 가까이가 연락을 주셨거든요. 아마 이거 2배 이상씩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권이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그냥
잔대가리 굴린 거죠. 우선권이라고 해서 뭐 따로 뭐 티켓을 주거나 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혜택은 혜택이죠.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좀 진행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혹은 타점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 문자 발송을 희망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뒤에다가 종목명을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권은 자동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이 우선권이 뭐냐면은 세 번째 혜택을 신청을 받기 전에 먼저 진행을 당연히 해드리는 거겠죠. 말 그대로 우선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문자가 온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우선권은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할 때 더 이상 병목 현상도 없고 편하기 위해서 잔대가리 굴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쁘게 말해 잔대가리인 거지, 뭐 좋게 말하면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23만 2,500원대를 지켜주면서 본장이 마감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트 때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소폭 반등세는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24만 6,500원에서 막히던, 혹은 27만원 선에서 막히는 순간 결국에는 한 번 더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라. 올라타주면은 속된 말로 개땡큐. 이때부터는 최소 28만 8천원이나 32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한 주도 못 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를 차라리 올라타주고 들어갈 때, 지켜줄 때,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스윙으로 끌고 갈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32만 2천원대를 넘겨주면은 이거는 이제 고점 따로 갈 겁니다. 최고점. 여기 고점. 그때부터는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더 크게. 근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도 이 저점을 깨러 가야 된다라는 의견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단기적인 이제 이 하락폭에 대한 반등세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간대를 24만 6천원 혹은 27만원 선 못 넘겨준다? 꼬꾸라진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매매 시나리오 안에 남겨드릴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내일 매매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조금이라도 내일 매매하는데 참고할 만했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다시 한번 평단가나 힘 혹은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다 보신 분들 뒤로 나가셔서 하이닉스를 못 봤다. 하이닉스 영상도 업로드 이미 진작에 돼 있으니까요. 하이닉스도 찾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대차도 많이 봐주세요. 현대차는 삼전닉스에 비해서 많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금 아쉬워요. 현대차도 제가 정말 분석 열심히 해서 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한번 찍어볼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 소장이었어요.